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15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조금 상승했고요. 코스닥 거의 보합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FOMC 결과에 대해서 뭔가 경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증시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해외 증시들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우는 계속 그대로 멈춰 있는 모습이지만 나스닥은 야금야금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전고점에 좀 도달한 나스닥인데요. 자, 이대로 이 고점 돌파를 한 번 더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제 모두들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이 이제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이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로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나 이런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올리기 전까지는 증시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모여있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위로 들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번 힘만 좀 들어온다, 수급만 좀 들어와 준다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일봉이 이제 크게 상승한 이후에 거의 이제 두 달 이상, 세 달, 네 달 정도죠. 네 달 정도 횡보를 좀 했는데, 이제는 좀 그 횡보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외국인 기관이 이틀 연속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가긴 했지만, 내일 또 어떻게 이 FOMC 결과에 따라 수급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크게 변화 없이 1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포인트가 다시 한번 돌파가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주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향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이렇게 보합 정도로 마무리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고요. 이제 해외 증시 선물을 보시면 아직까지 그 FOMC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방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는 또다시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외환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서 1118원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채권 수익률은 1.4%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크게 증시에 부담될 만한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올 것인지 거기에 주목을 하고 내일 장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MC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아침에 기사가 좀 나오겠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1700원 하락해서 44,5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3.6%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외 가격은 44,400원으로 조금 더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이 하락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전환 이제 사채죠. CB 물량을 전환을 한다고 해가지고 3천억 가량의 그 물량을 전환을 해서 이제 매각에 대해서 초점이 좀 잡혀지는 상황인데요. 그거를 이제 새로운 후보자에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세 차익을 위해서 시간 외 대량 매매 방법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그냥 이렇게 좀 선택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구체적인 매각 그 시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은 CB 물량은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이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감으로 HMM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하락을 하진 않았고요. 오늘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밀어 올리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을 했고,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일단 43,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조금 더 많이 내린다면 45,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60일선이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60일선까지는 지켜주면서 그래도 횡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는 쌍바닥 정도를 다지면서 HMM이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12 물량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이제 예상을 한 상황에서 네, 이 고점을 찍고 한번 하락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외국인이 열심히 이제 차익 매물을 뱉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이미 다 이제 예상이 되었던 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산업은행이 최종 후보자, 추가 후보자에 대해서 매각을 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시세 차익을 위해서 좀 매도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조금 주가가 약세를 오래 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이 향후 향방에 대해서 이 주가 대응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확실히 이제 주가 상승을 하기보다는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저는 이제 그래도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실제로 이제 10인 물량이 전환된 이후에 그 향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나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HMM을 이때 상승할 때는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신규 진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 지금도 이렇게 전고점을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 시기가 올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로 더 올라간다면 지금 HMM은 5만원대를 확실히 뚫어버리고 6만원, 7만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격대 상승이 아주 크게 한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땅한 횡보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 정도 구간처럼 좀 횡보하는 구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를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대량으로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투자 소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좀 돌아선다면 HMM은 크게 걱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양봉으로 이제 좀 밀어 올렸는데 아쉬운 것은 이제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MSCI 이후에 이어가던 매도세가 겨우 이제 멎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또 12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외국인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이 좀 나왔고요. 다행인 것은 연기금이 이제 확실히 매수세로 좀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자체는 아직까지도 HMM이 추가로 더 투자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이제 매수를 좀 하는 것 같고요. 횡보 구간에서 저도 HMM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급등을 하기보다는 횡보 구간에서 만족을 좀 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고 다음 달이 될지 아니면 늦다면 이제 다다음 달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상승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HMM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880만 주로 또 증가를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좀 감소를 했는데요. 자, 이제는 증가하는 추세를 끝내고 좀 감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공매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졌고요. 또 이렇게 된다면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저렇게 외국인이 매도세를 이어간다면 사실은 주가가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60일선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1선이 이제 아래로 향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대차장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MM의 대차장구는 종목 상세를 보시면 4,200만 주로 계속 뭐 크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크게 변화 없었고 외국인 추정과 당일은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당일은 125만 주 정도로 이렇게 매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추정은 매도해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었지만 이렇게 오늘은 크게 매도를 한번 했고요. 외국인 보유율이 좀 많이 낮아졌죠. 12.1%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일도 계속
네, 외국인 매물이 좀 쏟아진다면 당분간은 상승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한번 향후 흐름에 대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확인했고요. 이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아무래도 이거겠죠. 네, HMM 매각이 신호탄이 올랐다. 현대차, 포스코, HDC 인수 후보로 거명이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이 네, 보유한 HMM 전환사채 주식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HMM 매각에 신호탄을 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이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매각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HMM의 기업 가치는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등이 인수 검토할 후보로 꼽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후보지로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15일 이제 해운업계 안팎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이 보유 지분의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산업은행 쪽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매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저렇게 매각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회사들이 지금 HMM의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때 좀 인수를 좀 한다면 상당히 이제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몇 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 이제 이 주가를 좀 하락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매각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지분율은 이제 25.9%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진흥공사 등이 같이 보유한 이제 HMM 지분까지 합치면 37.05%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30% 이상 보유하면 적대적인 인수합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25.9%죠. 거기만 인수를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큰 영향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HMM의 이 앞으로의 실적이죠. 실적이 지금 1분기당, 한 분기당 거의 영업이익이 1조씩 하는 기업인데요. 최소 3, 4분기도 아주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2조, 3조가 하더라도 가치가 그렇게 크게 하더라도 내년에도 당장 뭐 해운업이 하락세로 조금 접어들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실적이 많이 감소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코로나 회복세로 인해서 좀 이제 이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거기에 따라 최소 그 2조에 대해서는 금방 회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15일에 이 회장은 일부만 팔 것인지 통째로 팔 것인지 이참에 민간에 완전히 넘길 것인가 등을 우리 혼자 결정을 할 수 없고 유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HMM에 관심 있는 곳으로 우선은 포스코 그룹이 꼽히고 있고요. 포스코는 철강 물류를 전담할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국내 해운업계의 반발에 못 이겨서 계획을 철회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포스코가 HMM을 가지게 되면 이제 저번에도 한번 그 암모니아 사업이죠. 그쪽과 함께 이제 HMM과 롯데 정밀화학이었나요? 그쪽과 함께 이 3개사가 협력을 하게 되는데 포스코가 HMM을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확실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가 워낙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HMM을 인수한다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이죠.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물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현대글로비스는 컨테이너 사업 비중이 80%가 넘는 HMM과 합병했을 때 이렇게 이제 산업자재, 철강제,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큰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뭐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포기한 HDC 그룹도 HMM 인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그룹이 이미 이제 올해 실적도 좋고 전부 이제 자금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를 따져서 진짜 이제 산업은행으로부터 이 HMM을 인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 뭐 지금 당장 뭐 신규 매수해서 이 인수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지켜보시다가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매각을 위해서 이제 사실 매각자, 인수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떨어져서 가치 평가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 유리한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MM 뭐 저 밑에서 가져오신 분들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4만원 중후반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이제 애매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HMM에 대해서는 그냥 관망하는 것으로 일단은 가져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 방향을 확실히 얘기를 해줬을 때 움직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마치도록 하고요. HMM 일단은 4만원 선 정도 찍히면서 60일선 찍히면서 횡보하는 것으로 계속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